고지혈증,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원인.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름진 음식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고지혈증은 단순히 지방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지방을 처리하고 배출하는 몸의 리듬이 깨진 데 있습니다. 헷갈리는 고지혈증 진단 기준. 이상지질혈증은 여러 수치로 진단됩니다. 총 콜레스테롤, LDL, 중성지방, HDL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진단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런 숫자들은 원인을 직접 알려주지 않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사람마다 원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수치만 보고 원인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 어떤 사람은 간에서 지방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혈당이나 인슐린과 관련된 문제가 원인일 수 있죠. 밤에 늦게 먹거나 생활 리듬이 불규칙한 것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같은 수치라도 원인과 해결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성지방과 LDL, 완전히 다른 이야기. 고지혈증을 이해하려면 중성지방과 LDL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둘은 역할과 원인이 전혀 다릅니다. 먼저 중성지방은 남은 에너지가 간에 저장된 결과물입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나 밤에 야식을 즐기면 중성지방이 올라갑니다. 중성지방 에너지가 남아서 쌓인다. 중성지방은 지방을 먹어서가 아니라 에너지가 남을 때 올라갑니다. 밤에 먹는 식사, 인슐린 과다 분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즉, 중성지방이 높다는 건 에너지가 남아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식사량과 식사 시간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LDL 콜레스테롤, 진짜 문제는 회수 능력. LDL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지방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LDL이 산화되거나 혈관에 오래 머물 때 생깁니다. 간이 LDL을 잘 회수하지 못하면 혈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LDL 자체보다 간의 회수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다이어트해도 수치가 안 내려가는 이유. 많은 분들이 살을 빼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대로라고 고민합니다. 그 이유는 간의 처리와 배출 리듬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섭취량만 줄여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과 생활 패턴도 함께 바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낮에 굶고 밤에 몰아먹는 습관의 함정. 낮에는 거의 안 먹고 저녁이나 밤에 몰아서 식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패턴은 간에 부담을 주고 지방을 더 저장하게 만듭니다. 공복 스트레스가 쌓이면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간은 지방을 태우기보다 저장하는 쪽으로 익숙해집니다. 밤 식사와 간의 리듬. 간은 밤에 쉬어야 하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밤에 식사를 하면 인슐린 분비가 계속되고 간의 지방 합성 신호가 증가합니다. 담즙 분비 리듬도 깨지게 됩니다. 그 결과 중성지방이 오르고 LDL 회수도 늦어집니다. 다음날 피로와 멍함의 원인. 밤에 먹는 습관은 다음날 피로와 멍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기 때문이죠.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지질 수치가 점점 더 나빠집니다. 결국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지혈증,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 고지혈증은 먹는 음식의 종류보다 식사 시간의 영향이 더 큽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밤에 먹는 습관은 고지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혈증 초기, 몸이 보내는 신호들. 이상지질혈증은 증상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몸이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식후에 유독 졸리거나 아침에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복부 중심으로 체중이 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고 더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잔붓기와 더딘 회복. 고지혈증 초기에는 잔붓기가 생기거나 몸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몸이 리듬을 잃었다는 경고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약보다는 생활 리듬을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간 리듬 회복이 핵심. 고지혈증 초기에는 지방을 줄이는 것보다 간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슐린 자극을 줄이고 간의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담즙과 배출 흐름을 회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가 지질 수치 개선에 큰 역할을 합니다. 단식이 주는 효과. 단식은 간에 들어오는 에너지 신호를 잠시 끊어줍니다. 그 결과 간이 지방 합성 모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중성지방 생성 신호가 줄고 간의 회수와 정리 기능이 회복됩니다. 에너지 과잉 잔여물도 줄어듭니다. 레몬의 역할. 레몬은 지방을 녹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대신 간의 리듬을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보조 장치입니다. 구연산이 담즙 흐름을 도와주고 가벼운 산성 자극이 대사를 완충해줍니다. 단식 중 유지력과 과부하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 고지혈증의 진짜 원인. 고지혈증은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남고 간이 쉬지 못하며 처리와 배출 리듬이 깨진 결과입니다. 아직 약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수치를 억지로 낮추기보다 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 리듬을 바꾸는 것이 답이다.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려면 생활 리듬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모두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 유도. 여러분은 식사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밤에 몰아서 식사하는 습관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식사 시간을 조금만 앞당겨보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실천법. 아침이나 점심에 식사의 비중을 높이고 저녁은 가볍게 마무리해보세요. 늦은 밤 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간이 쉴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지질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과 고지혈증의 관계.
충분한 수면도 고지혈증 예방에 중요합니다. 밤에 잠을 잘 자야가니 제대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지방 대사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 스트레스가 쌓이면 폭식이나 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 지질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보세요. 마음의 여유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 많이 마시기. 충분한 수분 섭취는 간의 배출 기능을 도와줍니다. 하루에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물은 담즙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 배출에도 효과적입니다. 커피나 음료 대신 물을 선택해보세요. 식사 간격 지키기. 식사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먹거나 한 번에 몰아먹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간격이 간의 리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고픔을 참고 폭식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식이섬유와 채소 섭취 늘리기. 식이섬유와 채소는 지질 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식사 때마다 채소를 충분히 곁들여 보세요. 채소는 포만감을 주고 혈당과 인슐린 변동을 완화해줍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의 역할.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중성지방을 줄이고 간의 기능을 돕습니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중 감량의 함정. 체중을 줄인다고 해서 무조건 지질 수치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의 리듬이 회복되지 않으면 수치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과 함께 생활 리듬을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급하게 빼기보다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세요. 가족과 함께 실천하기. 생활 습관은 혼자 바꾸기 어렵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실천하면 더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식사 시간을 조절하고 운동도 같이 해보세요. 서로 응원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예방이 최선. 고지혈증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활 리듬을 일찍부터 관리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시청자에게 전하는 한마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실천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